전기 설비도 고치고 배관도 뚫고 미장도 하고 조적도 하고 아파트 관리기사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들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실에 민원을 넣습니다. 화장실 배수구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기사는 손에 뚫는 장비를 들고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막힌 하수관을 뚫고 새는 부분을 테이프로 감싸 임시 조치도 하고 필요하다면 벽 타일까지 뜯어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건씩 민원이 들어오고 그때마다 기사는 전기, 설비, 수도, 배관, 심지어 조경까지 다 뛰어다니며 해결합니다. 입주민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사님이 최고야. 손재주가 남다르시네. 우리 아파트는 외부 공사 안 불러도 되니까 관리비도 아껴서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단지 정문과 조경수에 장식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예쁘게 잘 꾸몄고 입주민들도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관리 직원이 직접 전기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없이 제어반에서 전원 결선을 건드렸던 게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경 작업을 하던 관리 직원이 기계톱에 팔을 베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톱날이 그대로 팔을 스친 겁니다. 이 직원은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고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는 각 7,900만 원씩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안전조치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위험한 작업을 관리 직원이 수행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관리기사의 업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위법일까요?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늘 해오던 일이에요. 기사라면 다들 이렇게 해요. 하수관이 막혔다는데 업체 부르면 하루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뚫어주는 게 빠르죠.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면허가 필요한 전기공사나 안전장비가 필수인 고위험 작업은 관리기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해버리면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소장과 위탁사, 경우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까지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관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이거 간단하니까 그냥 처리해주세요. 업체 불렀다간 관리비만 낭비예요. 입대위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 뽑았는데 왜 외주 공사 써?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기사는 웃으며 말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소위 감단직으로 일하는 기사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개념도 없고 휴게 시간에도 계속 민원에 시달립니다. 전기공사, 배관공사, 조경, 미장 타일, 하수처리. 법은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은 이들에게만 지워집니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관리기사는 만능맨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가 산재, 과태료, 불법 시공,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음마아파트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며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업무 범위에 대해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관리기사가 이걸 직접 해야 했지? 이게 정말 기사 업무에 포함되는 일인가? 혹시 이 모든 게 제도의 허점 때문은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전기설비도 고치고 배관도 뚫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관리기사가 전기 좀 고치고 배관 좀 뚫어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그게 고마운 일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법의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는 순간 그 고마움이 곧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기설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오직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만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라는 건 단순히 콘센트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무에 조명을 다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입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 직원이 제어반 내부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연결했다가 200만 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엔 위험천만한 행위였습니다. 그 전원 하나 잘못 연결하면 화재 위험, 누전 위험, 감전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파트에서는 단순히 입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은 선의의 목적과 안전 위반을 별개로 본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배관이나 조경 작업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사례인데요.
기계톱으로 나뭇가지를 자르던 직원이 중심을 잃고 떨어졌고 밑에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다른 직원이 팔꿈치를 기계톱에 베어 평생 장애를 얻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위탁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각각 7,900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왜요? 무자격자를 위험 작업에 투입했고 그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시죠? 왜 그런 위험한 작업을 관리 직원이 직접 하게 된 걸까? 정답은 관리비 절감입니다. 외부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맡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연히 비용을 아끼고 싶고 소장은 기사님이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떠밉니다. 그 결과 기사님이 전기선도 연결하고 나무도 자르고 배관도 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리기사가 이런 일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었을 때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의 기준은 뭐냐? 전기용품의 콘센트를 바꾸거나 전기기계 단자에 선을 연결하는 수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정부가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어반 내부 배선, 전등을 연결하기 위한 외부 전원 작업, 전기 차단기 교체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기공사업체에게 맡겨야 하고 견적을 받고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기사님이 그냥 해줘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문제는 그 순간부터 관리기사님이 위법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전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요. 그 기사님은 산재 처리도 못 받고 관리소장도 입대위도 나는 지시 안 했다고 손을 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도, 줄여서 감단직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제도는 쉬는 시간이 많아서 일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리기사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이 오면 즉시 출동, 야간에도 보일러 터지면 긴급조치, 엘리베이터 멈추면 업체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 이게 어떻게 감시직입니까? 그냥 무제한 야근직입니다. 게다가 감단직으로 등록되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 업체는 당연히 감단직으로 올리려고 하고 근로자 동의는 반강제적으로 받습니다. 서명 안 하면 다음 계약 안 해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서명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속에 있는 관리 직원 한 명 한 명은 오늘도 전기도 고치고 배관도 뚫고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실은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이 모두 그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린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관리기사에게 모든 걸 떠넘기고 편하자고 불법을 눈감는 구조. 이 구조가 반복되면 다음 사고도, 다음 과태료도, 다음 피해자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일은 전문가에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입주민도 직원도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파트 관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나쳤던 장면들 속에 사실은 불법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직업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관리기사가 기사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능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불법과 위법의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과 제도 안에서 존중받고 보호받는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사님에게 이것도 좀 해줘요. 그건 그냥 대충 고치면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을 내가 직접 시키는 대신 법적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을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고 책임은 밑에서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소장님은 입대위가 시켜서, 입대위는 나는 말만 했지 지시는 안 했어. 결국 책임은 기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 책임은 무겁게 다뤄지죠. 실제 사고 판결에서 보듯 산업재해로 인정은 받더라도 민사상 책임과 과태료는 따로 옵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외부업체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그것만 잘 지켜도 90%는 예방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전기작업인 콘센트 교체, 형광등 교체 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어반 내부 전원 결성, 그건 무조건 안 됩니다. 나무 가지치기나 엔진톱 사용, 기사 소관 아닙니다.
반드시 조경업체 불러야 합니다. 배관공사나 성면 해체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제도, 이건 정말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비 업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에 대해서 유연하게 근무를 적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하고 야간에도 긴급 조치로 불려나가고 휴일에도 민원에 대응하면서 정작 법적으로는 쉬고 있다고 처리되니까 수당 한 푼 못 받는 구조.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대부분 감단직 동의는 반강제입니다. 서명 안 하면 다음 계약 어렵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의 관리 직원들이 매년 서명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공짜 노동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첫째, 이 제도는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진짜로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사업주의 비용 절감을 위한 면제부입니까? 둘째,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서명하고 참고 또 견딜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속에서 일하는 관리 직원, 전기기사, 기계기사, 경비원, 청소원 한 분 한 분이 더 이상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명분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입주민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제도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직 종사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가, 제도가 당신들을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당신들의 노동이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주변에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고 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설관리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담는 곳, 시설워크입니다. 감사합니다.